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 중국 반도체 희대의 먹튀 사건 22조 원 먹튀 대륙 클래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이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중국 반도체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대의 먹튀 사건인데요. 그것도 제목처럼 몇억,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십조 수준으로 중국 정부까지 결국 당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업계 슈퍼 루키로 꼽히던 HSMC가 자금난으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일 중국 경제 매체죠. 이 제일제경은 중국 우한시 국가산업기지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인 이 우한홍신, 즉 HSMC 공장 건설 현장에는 오가는 차량조차 없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도체 회사라더니 정작 공사 대금조차 못 줘 작업이 몇 달째 멈춰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와 함께 말이죠. 당시 이 우한홍신이 막대한 투자 발표를 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바로 축구장 59개 크기, 약 4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의 크기에 빼곡히 반도체, 그것도 최신 공정을 필수로 기반하는 파운드리 공정을 세우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했었어요. 하지만 이 자랑하던 축구장 59개 크기의 이 부지에는 겨우 골경만 세워진 건물 3동뿐인 것이죠. 심지어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으로 중국 경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관련 인부들의 월 급여만 거의 1년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HSMC, 즉 우한홍신은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280억 위안, 약 22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고 중국 최초로 이 7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절대적으로 성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업체입니다. 당시 이를 위해 HSMC는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 기술자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굉장히 인력 유출과 관련된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돌연 자금난에 처하자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의 이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에 결국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2017년이면 삼성전자와 TSMC가 7나노 반도체를 이제 겨우 개발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심지어 HSMC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 14나노 공정이 한창 삼성전자와 TSMC에서 양산이 되고 있을 시기였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실체도 없던 이 HSMC가 7나노와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혔는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HS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아예 없는 목표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중 7나노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는데 신생기업이 이런 기술 격차를 뛰어넘겠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웨이퍼를 이 기술 격차를 뛰어넘고 6만 장 수준으로 월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만 해봐도 사기성 발언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데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에 대한 욕심이 결국 HSMC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HSMC는 설립 초기부터 24나노급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심지어 여기에 TSMC의 전 CEO까지 연루가 되어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인 이 장상희를 CEO로 영입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또 2018년부터 2019년 2년 연속 후난성의 중대 투자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 2019년 말까지 중국 정부 등에서 투자금 또 153억 위안, 하나로 약 2조 6,6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HSMC의 문제는 지난 1월이죠. 이 공장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한시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HSMC 반도체 프로젝트 좌초 위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HSMC의 몰락이 사실상 공식화되었고, 이 우한시 정부의 보고서에는 이 HSMC의 사업 계획 그리고 환경평가 등 필수 자료가 준비되지가 않아서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죠. 아까 말씀드린 TSMC 전 CEO죠. 이 HSMC 장상희 CEO도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CEO가 돼서 회사 재무 상황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거기서 발언을 할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관련자들 다 잡혀가고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상희도 이런 점은 문제지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데요. 장상희는 현재 신변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현재 HSMC를 세운 창업자와 회사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의 행방은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깊게 밝혀진 바로는 이 HSMC의 지분 90%를 가진 베이징 광양란투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의 설립 연도를 알아본 결과 HSMC와 같은 2017년 11월인데 웃기죠? 설립 연도와 월이 똑같아요. 근데 지분이 90%예요. 따져보면 본회장 스토리에 빠져있는 동안에 아베의 카지노 스캔들이 일파만파 대형 사건으로 줄줄이 터지고 있었네요. 자민당의 아키모토 의원이 구속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중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고, 며칠 전에는 5명의 중의원들도 100만엔씩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스캔들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 중의원인 여성 의원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이 30여 명이라는 이야기도 언론에서 언급되기도 하고요. 이건 일본 정치계가 폭삭 내려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중의원들의 인터뷰도 뒤따르고 있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6년 12월 중의원 내각위원회 회의가 카지노 해금법 때문에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 입장은 도박죄가 갑자기 카지노 합법화로 무죄가 되는 법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중의원 내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아키모토 의원이 갑자기 심의 중단과 표결 시작으로 밀어붙이면서 얼렁뚱땅 가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아베가 고문으로 있던 통합 리조트 추진 의원 모임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했던 아키모토 의원은 바로 내각의 통합 리조트 담당 부대신이 됐었죠. 물론 이후에 아베와 스가 정관과 한 호흡이 되어서 카지노 리조트를 신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아키모토 의원은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과 기타 지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카지노 스캔들로 체포된 500닷컴 회사의 고무 나카자토 카츠노리가 아키모토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2017년 9월경에 다른 중의원 5명에게 각각 100만엔씩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4명의 자민당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증거가 되는 자료를 압수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유신회의 시모지 미키오 중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자금으로 100만엔을 받았고 거취 문제는 유신 회장 등과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유신회의 마스이 대표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으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바로 답했다네요. 시모지 미키모 의원은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원으로 첫 당선이 된 육선 의원인데, 그때 초선으로 함께 당선된 절친 의원이 현재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에서 통합 리조트를 총괄하는 스가 장관과 카지노 리조트 추진을 위해 발벗고 뛰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모두들 아베와 스가 관방장관과 연결이 되는 의원들입니다. 참 대단들 하네요. 이런 와중에 며칠 전에는 30여 명의 중의원들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장 자민당에서는 발칵 뒤집어졌고, 사실 확인을 하는 기자와 자민당 의원 간의 실랑이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명단들이 줄줄이 터질 것 같네요. 이렇게 연일 자민당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로 시끄러운 일본 정치계인데 오늘 갑자기 미야케 유키코 전 중의원 의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카지노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는 없지만 이런 소식을 듣는 일본 정치계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아베는요, 벚꽃 스캔들이나 카지노 스캔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급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제 정세에 훈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닛산 자동차 카를로스 고내장의 탈주 사건과 카지노 스캔들로 중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로 다들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인데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아베는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죽을 맛인 것이 뻔하겠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방사능 및 도쿄올림픽 열사병 얘기가 줄줄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20년이 아베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후 소비세 인상 때문에 이루어진 포인트 환원 기간이 지나고 시끄러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뒤죽박죽 터지고 있는 카지노 스캔들을 보면서 곧 있으면 아베의 또 다른 부정부패가 들통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일본 뉴스를 계속 주시하다가 터지는 대로 바로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